오늘은 티봇 무리체의 마스터 Your Time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자주 미루시나요? 이 책은 시간을 통제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가 이동 중에도 오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이라는 새로운 비디오 형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를 위해 출시된 첫 번째 오디오북이므로 피드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컨셉이 마음에 드셨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에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yes를 입력하여 오디오북 형식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요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하루 24시간조차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당신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일을 미루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가요?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TV 시리즈를 시청하기 시작하면 여러 에피소드를 시청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V를 시청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작업을 연기하게 됩니다. 대신 지식을 제공하는 오디오북을 읽거나 듣는데 그 시간을 보낸다면 학교나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스터 Your Time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약에서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생산성과 미루는 습관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업무를 위해 인생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기회를 통해 배우고 시간의 주인이 되십시오. 생산성을 이해해 봅시다. 생산성에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친구 및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취미, 업무, 사회적 관계를 위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귀하의 헌신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작업을 관리하는 방법과 작업에 투자하는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합시다. 에너지 수준은 하루 종일 변동하므로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보다 아침에 에너지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필수 작업에 1시간을 투자하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완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인식하면 어떤 작업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소한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이클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당면한 작업에 완전히 몰입하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음 생산성 수준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집중력을 향상하세요. 두 번째 수준에서는 에너지 수준을 높여 열정적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준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의합니다. 네 번째 수준은 할 일 목록과 시간 체계를 만들어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준은 가족,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여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수준에서는 생산성을 위한 시스템 계획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시스템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첫째, 생산성 도구는 잊어버리세요. 펜과 종이만 사용하여 시스템을 계획하고 생성하세요. 둘째, 생산성 수준에 대해 생각하고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고 구현을 시작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면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루는 습관을 이해하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사람을 약화시키는 습관이므로 미루는 이유와 동기부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미루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업무의 중요성, 해야 할 일, 완료 방법 등 특정 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해당 작업이 중요하다고 진정으로 믿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이유를 식별하십시오. 이러한 이유를 파악한 후 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겪게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마친 후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그 일이 쉽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다면 감독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검색하세요. 미루는 두 번째 이유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방해가 되는 정신적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후에 발생합니다. 정신적 장벽도 규율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작업을 나열하고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조치를 취하세요. 미루는 세 번째 이유는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놔두지 마십시오. 대신 두려움을 인정하고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무엇이든 항상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업무에 압도당하는 듯한 정신적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완료해야 할 모든 작업을 적어보세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분류해보세요. 각 작업에 시간을 할당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미루는 습관과 생산성을 이해했으므로 집중력, 시간 관리 및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현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을 업데이트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를 시간 사용의 지침으로 삼는 정신 모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모델이 오용되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안타까웠거나 자기 연민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으로부터 배우는 대신 과거가 현재를 제한하도록 허용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데 과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과거의 교훈을 활용하여 자신을 강화하고 현실을 개선하십시오.
자신의 성취를 반성하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놓아줌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오래된 기억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세요. 방해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여 자신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만드십시오.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고 대체 솔루션을 준비하세요. 계획이 완료되면 조치를 취하세요.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에 대해 흥분을 느끼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할 때 부정적인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래의 목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과거를 오용하는 것을 멈췄으므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세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을 당신의 매크로 라이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 라이프로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사소한 일로 보내면 당신의 마이크로 라이프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따라서 건강을 개선하는 도전적이고 가치를 더하며 기억에 남는 활동에 참여하여 의도를 강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에너지를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예를 들어 미래에 유용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넷플릭스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대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작업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4시간 동안 시청하는 대신 1시간만 시청하고 나머지 3시간은 중요한 작업에 투자하세요. 또한 무언가를 보는 대신 책을 읽는 등의 활동을 바꾸어 자신의 미래와 삶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공을 더 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현재에 집중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의 또 다른 열쇠는 일관성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고 매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매일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 작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긴급함은 생산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미루게 되고 진행 상황, 목표 및 미래가 지연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휴식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0일의 기간을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좋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90일, 즉 3개월이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첫날을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여 단 하루 만에 4일간의 작업을 완료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마감일을 자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더 작은 목표로 나누고 매일 달성하세요.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있다면 이 활동을 개요 완성, 초안 작성, 원고 편집 등의 작업으로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작은 성공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세요.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제한된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예를 들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변화도 일으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에 집중할 시간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이는 작업이 충분히 중요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와 같이 힘을 실어주는 말을 사용하세요. 지금은 이 작업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기 중인 작업을 마치면 바로 시간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이 다양한 업무에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파일을 정리하는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작업을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 진정으로 생산적이 되십시오. 매일 수행하는 작업이 장기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오늘 이 일을 계속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이나 10년 후에 내 경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답이 아니오인 경우 몇 가지 조정을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강점과 능력을 찾으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이 즐기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생각하여 열정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매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만들려면 다음 팁을 따르세요. 하나, 그 일은 당신이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로워야 합니다. 둘, 집중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목표 활동이 명확해야 합니다. 3. 이는 귀하의 핵심 가치 및 삶의 철학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자유를 얻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철학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가치와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찾으세요. 이를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시간을 늘리려면 다음 팁을 고려하십시오. 하나, 모든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도움을 구하세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책이 필요한 경우 번역자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미 책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둘,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비디오 튜토리얼을 시청하거나 코치를 고용하여 학습 곡선을 단축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용을 빨리 배우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숙달 사고방식을 채택하십시오. 반복을 숙달하고 기본을 숙달하고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숙달 사고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될 때까지 매일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사항을 숙지한다는 것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단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웨이트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정보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 요령을 배우십시오. 기본을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를 잊어버리면 참고할 가이드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과를 얻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습한다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작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작업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작업을 완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유사한 작업을 그룹화하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체계적으로 만드세요. 5. 시간을 늘리기 위해 기술을 향상시키세요. 기존 기술을 향상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여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술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 단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돈을 절약하여 시간을 저장해 보세요. 돈은 미래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경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당신의 선택을 배가시킵니다. 급여에 따라 비용을 관리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십시오. 예를 들어 900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지만 시간당 15만 벌면 그 금액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더 저렴한 모델로 충분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7. 시간을 절약하려면 돈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돈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즈니스 또는 직업과 함께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늘릴 수 있어 생산성과 성공이 향상됩니다. 특별한 집중력 개발. 사실은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집중력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그것에 소비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에너지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집중력은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집중할 때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1. 작업 전환. 집중력이 저하되므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2. 방해.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중시간 동안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세요. 3. 이메일과 알림을 확인 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불필요한 작업.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에너지를 사용하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면 다음 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올바른 작업을 식별하십시오. 올바른 작업을 식별하고 최소 45분 동안 집중하세요. 2. 깊은 집중을 연습하세요. 깊은 집중을 연습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3. 80과 20 원칙을 적용합니다. 80%의 결과를 얻으려면 20%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80과 20 원칙을 사용하여 레이저에 선명한 초점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새 책을 써서 출판하면 광고를 통해 이를 홍보하면 수천 명의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이 프로모션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의 20%만 소요되는 마케팅 도구가 되지만 독자로부터 80%의 결과를 얻습니다. 당신의 책을 사는 사람. 80과 20 원칙이 귀하의 업무에 적용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작업에 집중하세요.
80과 20원칙 외에도 흐름 상태를 이해하고 달성하는 것은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는 두뇌가 작업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면 일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몰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신 집중이 자연스럽게 모든 산만함과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냅니다. 이제 흐름 상태의 이점을 알았으니 마음이 흐름 상태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나, 일상적인 일과를 만들고 엄격하게 따르십시오.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작업을 시작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루틴을 따르십시오. 트리거를 사용하여 작업 전 명상과 같은 루틴을 시작하여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둘,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알림을 끄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세요. 이는 흐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업무 외에 중단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여기에는 즐기는 취미생활, 집중력 향상을 위한 책 읽기, 지루함을 허용하기, 규칙적인 휴식 취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면 특별한 집중력을 개발하여 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첫 번째, 생산성에는 적시에 올바른 작업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중요한 작업을 식별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집중력을 향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에서 배운 교훈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적용하십시오. 제3.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시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혼자 하려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하세요. 명확한 지침을 얻으려면 기본 사항을 숙지하세요. 또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다섯 번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80과 20원칙을 적용하고 흐름 상태에 들어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 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매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스터 유어 타임 요약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귀하가 시간을 통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글쎄, 지금은 그게 다야.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읽었으며 이 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이나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